신규 확진자가 계속해서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주말이었는데도 부산에서 신규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신규 확진자에 지금 재택 치료 중인 환자만 해도 20만 명이라 하네요. 그중 절반이 지난주 수요일 시행한 셀프 재택 치료 중이라 하는데 요거 잘 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부산의 코로나19 상황도 진단해 보겠습니다. 예, 동아대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어제 부산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442명 계속해서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코로나19 상황 진단해 주실까요? 네, 우리 통계를 보면요. 1월 27일에서 2월 2일 한 주간 확진자 수가 거의 6천 명 정도가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그 이후에 2월 3일에서 2월 9일 한 주간 발생한 거는 거의 13,000명 정도니까 거의 한 주 만에 우리가 더블링 거의 두 배 정도 확진자 수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2월 10일 이후 보면은 거의 하루에 확진자 수가 3,000명대 수준이라서 아마 그 이후에 한 주 동안은 거의 2만 명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많은 인원수가 나올 가능성이 많고요. 근데 이제 이게 아직은 정점에 이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조금 증가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거기에 비해서는 확진자 수에 비해서는 중증 환자 비율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지금 중증 병상 비율도 18% 정도고요. 이전에 비해서 확실히 저희 중환자하고 준중증 병상을 보면 중환자 쪽은 거의 들어오지가 않고 준중증 정도만 생기고 있는 정도라서 중증도가 확실히 떨어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증상이나 경증 확진자도 뭐 말씀하신 것처럼 20만 명 이상으로 집계될 정도로 조금 중증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확진자 수는 증가돼도 여기에 대응하는 시스템은 아직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대로 지금 감염자는 확 늘고 있는데 중증으로 가는 환자 수가 그렇게 안 많으니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기 완화할 수도 있다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결국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신규 확진자가 전국에 5만 명이 생기고 뭐 부산도 거의 3,000명, 이제 4,000명, 5,000명 올라갈 텐데 거기에 비해서는 지금 오미크론 유행이 되고 부산도 이제 거의 3주가 이제 우세종이 된 지 3주가 지나서 거의 대부분이 오미크론인데요. 중증 환자 비율이 높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완화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딱 한 가지는 우리가 독감 치사율이 0.1% 정도라고 보는데 독감이 유행할 때는 보통 한 3,000명이 사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는 독감이 한 10배 정도 전파력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확진자가 뭐 10배 정도 생긴다고 생각하면 사망자가 3만 명이 생길 수 있다 생각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진자가 증가하면 중증 비율은 낮긴 낮지만 이런 사망자 수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고위험군에 대한 대비가 계속 철저히 돼야 되고 그리고 확진자 발생이 너무 갑자기 급증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의 위험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리두기 완화 속도를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아마 노바백스가 접종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미접종하셨던 분이나 접종하다가 부작용 생겼던 분들은 정말 이거는 단백질 그러니까 항원을 새로 만들어서 넣는 거라서 기존에 우리 폐렴이라든지 자궁 예방 백신이라든지 이런 게 다 이 단백질 접합으로 해서 하는 제조합으로 해서 하는 백신이기 때문에 기존의 플랫폼을 하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좀 더 이런 분들이 올리면 더 안정성을 조금 올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파이자 2번 맞고 뭐 모더나 2번 맞으시고 이제 3차 접종이 조금 이제 6개월 정도가 있으니까 물론 3개월 이후부터 맞을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 꺼려하시는 분들이 노바백스를 맞았을 때 크게 이렇게 부작용 걱정을 뭐 다른 mRNA 백신보다는 좀 덜 해도 된다라는 게 뭐 중론인 것 같은데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지금 좀 부연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은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1, 2차가 맞았던 분들은 가급적이면 그 백신을 3차까지 접종하시면 좋고요. 근데 1, 2차 접종하다가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못 맞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노바백스를 접종을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국내 재택 치료자가 20만 명을 넘어서 가지고 셀프 재택 치료자가 이제 있는지 첫 주말 지냈습니다. 네네. 이거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 이건데 어떻습니까? 뭐 확진됐는데도 보건소에서 연락이 안 온다고 불안해한 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60세 이상이거나 50대 기저질환이 있는 이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이제 집중 관리 대상으로 해서 아마 보건소에서 연락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그리고 일반 약이나 이제 체온계가 포함된 키트도 아마 지급이 돼서 관리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 텐데요. 이제 그 외 분들 같으면 일반 관리 대상자가 돼서 아마 따로 연락이 없게 되니까 좀 불안해하면서 기다리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 일단은 뭐 야간이나 주말 휴일에는 우리가 재택관리의료상담센터가 있어서 언제든지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주간에는 또 동네 병의원을 통해서 비대면 전화 상담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긴 한데 이게 또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안 된다는 불평들이 좀 있거든요. 네. 아마 초기라서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아마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리고 이게 재택 치료가 아니고 뭐 방치가 아니냐고 이제 불쾌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조금씩 계시는 것 같긴 한데 아마 시스템이 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면 이런 부분들이 향후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예. 결국은 확진된 분들이 계속 격리하는 게 아니라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 동네 병의원에 직접 방문해서 진료받을 수 있는 정도의 감염 관리가 되는 시스템으로 빨리 전환이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정도까지 한다면 네. 그러니까 독감 얘기하면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긴 하는데 그럼 이제 네네네. 독감처럼 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오미크론 변이는 그 전에 우리가 있던 알파 그리고 델타 변이, 베타 변이 이런 변이하고는 완전히 특성이 달라졌기 때문에 예예. 중증도가 아주 낮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백신 접종이라든지 팍스로비드 먹는 치료제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확진자가 있더라도 주위의 밀접 접촉자를 무조건 이제 격리하는 지침도 바꾸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예. 좀 더 동네 병의원들이 참여를 하고 우리 시민분들이 조금 예전에 가지고 있던 방역 지침이나 수준을 조금씩 내려놓는 작업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지금은 이제 만약에 감염되면 대부분의 네네. 경우는 셀프 재택 치료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할 때 이제 주의점이나 참고하면 좋은 점이 있을까요? 일단 방금 말씀하셨듯이 내가 확진됐는데 집에 있으면은 불안해하는 부분들을 조금씩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우리가 뭐 감기가 심하거나 감기 몸살이 있거나 독감이 있다고 해서 그러지는 않으니까요. 네. 이제 대신 상비약을 좀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기 증상이 있을 때 감기약을 복용하시듯이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목이 아프거나 열나거나 기침 같은 게 대부분의 증상이거든요. 네네. 상기도 쪽에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목이 너무 아프거나 열이 나면은 해열 진통제로 아세토아미노펜이나 이브로펜 이미 뭐 집에 상비약으로 많이 가지고 계시기 네, 때문에 그렇죠. 드시면 조금 준비해 두시면 좋고 그다음 기침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 기침약으로 뭐 코프 시럽과 같은 기침약을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집에서 계시면서 수분을 좀 충분히 섭취하면서 휴식하면서 수면을 잘 취하고 그리고 영양 공급을 위해서 식사를 잘 하시는 우리 일반적인 감기 몸살 때 하시던 그 방법들을 잘 하시면 됩니다. 단 집에 계시다가 호흡이 곤란이 생기거나 또 가슴 통증이 있거나 열이 또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꼭 연락을 하셔서 추가 진료를 보고 조치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가족들이 좀 네네. 좀 공포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행동 지침 네. 자체가 전화가 안 온다는 거는 본인은 네네. 그렇게 해서 좀 휴식을 취하고 하면 되는데 네네. 자, 나머지 가족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네. 그 가족은 누구는 뭐 자가격리가 나올 거고 누구는 수동감시가 나올 거고 네. 이런 조치 자체가 늦어지면 그만큼 또 확진된 것도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데 분통을 터뜨릴 것도 같아가지고 어떻게 그렇죠. 이제 우리가 그 생각을 하는 부분은 결국 이전에 우리 코로나에 대한 방역 수준이나 이런 조치들이 머리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예. 근데 향후에는 뭐 가족 중에 확진자가 있더라도 다른 가족이 증상이 없다면 굳이 그걸 격리를 하고 이렇게 예전의 수준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으로 지금 흐름이 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백신 접종률도 높고 또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효과가 너무 좋아서 이런 부분에 무기가 있기 때문에 뭐 너무 걱정은 안 하시면 되고 지금 상당히 우리가 이제 의료 요양기관이나 이런 데서 집단 감염이 나와도 중증으로 넘어가지 않거든요. 그분도 바로 팍스로비드 사용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그래서 백신 접종률과 먹는 치료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같은 근무 부서나 그리고 가정 내에서 확진자가 있더라도 이제는 예전과 같이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마스크 착용하고 그리고 또 일반적인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시면서 필요하면은 연락을 하고 의료기관을 연락해서 조치를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네 병원이 좀 빨리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수님 말씀 제일 강조하는 부분 너무 걱정하는 마음은 좀 내려놓자. 이렇게 딱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네네. 이렇게 확진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주변에 또 완치자도 많더라고요, 이제. 그렇죠. 또 이분들은 뭐 어떻게 관리하면 됩니까? 이게 코로나가 독감하고 비슷하게 온몸에 염증이 일어나는 증상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완치가 됐다고 하더라도 한 2주에서 4주 정도는 그 염증이 회복되는 데 필요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 증상들이 피로감이라든지 건태, 식욕부진 그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도 점심감염 염증 이후에 그런 후유증이 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기침은 좋아졌는데도 기침이 한 2주에서 4주 갈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침약을 복용하시면서 이렇게 충분히 수분 섭취도 하고 영양분을 공급을 받으시면 서서히 좋아집니다. 다만 이제 기침이 계속되다가 열이 동반되거나 하면 합병증으로 세균성 폐렴이 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 외에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2달 정도는 PCR 검사 특히나 뭐 신속 항원 검사에도 양성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전파가 안 되는 양성이니까 걱정은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까지는 들었습니다. 9368번님이요. 백신 맞고 한 달 반 병원 왔다 갔다 했는데 의사분도 이거 좀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좀 아무런 도움이 없어가지고 이러면은 백신 맞기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 백신 자체가 이전 백신 자체가 국소 반응이나 특히 전신 반응으로 열도 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경증에 우리가 말하는 경증의 부작용이긴 하지만 직접 백신 접종을 맞으신 분들은 아주 심하게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참 이게 이제 그냥 감염이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후유증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그 백신 접종을 했을 때 후유증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이 부분이 이제 뭐 결국 백신 접종을 권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잘 이렇게 또 정부나 이제 부산시에서 조금 그런 고민들을 하고 힘들어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이 조금씩 나오면 더 좋겠습니다. 7925번님이 증상자가 오미크론인지 델타인지 바로 알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요? 라고 했는데 알 수는 없는 거죠. 검사를 통해서 PCR 검사로 알 수는 없고요. 대신 유전자 전체 전장 검사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사실은 우리가 표본으로 검사하는 게 지금은 지난주에 거의 뭐 90% 이상이 넘었기 때문에 이번 주는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걸리면은 그냥 오미크론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지금 당장 뭐라고 확진이 되고 양성 판정을 받아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당장 너무 이렇게 좀 이성을 잃고 행동하지 말아라. 이 말씀 오늘 새겨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지금까지 동아대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였습니다.